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관악갑의 민주당 박민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참고로 관악갑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 인터뷰는 모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민규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박민규 후보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고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 입문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 또 서울시청,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셨고 오랫동안 또 민주당에서 부대변인 또 정책위 부의장으로도 활동해 오셨더군요. 먼저 짧게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젊고 검증된 국회의원 후보 박민규. 우리 관악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낙후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교통혁신,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네네. 고 김근태 의원님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돌아보니 스스로가 김근태의 정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궁금하네요. 말씀처럼 김근태 의원님 덕분에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의원님 수행비서로 정치를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대표실 보좌관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배움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김근태 의원은 원칙을 지킨 민주주의자로 통합의 정치를 추구했던 정치인이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정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통합의 정치라는 철학 영향을 받으셨다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서울 관악갑의 경선 참 치열했더라고요. 특히나 삼선의 현역 의원 유기홍 의원을 꺾으면서 또 파란을 일으키셨는데 지난 경선에서는 석패하셨다가 이번에는 경선 통과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비결은 뭐였다고 자평하세요?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관악 구민의 민심이 큰 흐름을 만들어서 박민규가 선택됐다고 봅니다. 네네. 유권자들과 당원들께 젊음과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알리고자 노력해왔고요. 4년 전에 당내 경선의 패배도 도리어 저를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악경제사연구소장, 낙성벤처 창업센터장, 서울대 BK 조교수 등 관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계속해왔고요. 특히 지난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본부 선임팀장으로 대선 공약 개발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루 또 살폈고 또 젊은 패기 이런 것들을 지역 또 당원분들이 많이 좀 생각하신 것 같다는 평가셨고요. 관악갑은 또 민주당의 또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된 지역이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의 또 대표적인 청년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의 민심 요새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씀 많이 들으세요? 무엇보다도 서부선의 조기 착공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악 거리에서 제가 만난 민심은 물가 폭등, 민생 파괴, 각종 실정 등 윤석열 정권의 심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 발표에서 알듯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고 새로운 후보인 박민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얘기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워낙에 관악갑 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밀집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이 청년들은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참 염증을 느낀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또 현장에서 만나보신 청년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관악의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월세 부담을 좀 완화해달라. 또 구직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청년들이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도 20대 투표율은 낮았는데 2016 이후부터는 20대 투표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4050 세대나 노년층들의 정치 성향은 좀 고정적인 거에 비해서 청년들은 스윙보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러한 역동적인 정치 성향이 우리나라 정치의 정체를 막아내고
정책과 비전 경쟁을 촉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월세 지원 구직 활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청년들의 요구에 현장에서 또 어떻게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관악구청 정책, 서울시청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좀 더 이게 단발성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더 개발할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어떤 정책인지 잘 모르는 청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해주고 계시군요.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인수위 특별 고문이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종필 후보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재선 구청장이시지만 지금은 파란 옷이 아닌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후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유종필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착각하시는 유권자도 만나 뵀거든요. 관악 구민들께는 관악 발전, 정치 개혁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선택은 박민규이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예, 유종필 후보는 지난 2021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탈당해서 윤석열 대통령 특보로도 활동을 하셨던데 후보님도 그렇고 유 후보님도 그렇고 모두 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시고요. 그러면 유 후보님에 비해서 본인이 지닌 강점은 어떤 것이다라고 평가하세요? 네, 사법은 과거를 다루고요. 예. 행정은 현재를 보살피고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미래를 맡길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인 저 박민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와 구청에서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했고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에 국가 운영의 핵심인 재정학을 연구한 행정학 박사로 실력과 비전을 갖춘 국회의원 후보라고 홍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가장 시급한 그럼 관악갑 지역의 현안은 뭘지 또 관련된 공약은 뭐가 있을지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부선 조기 착봉이 중요합니다. 예. 또한 봉천천 생태환경 복원 등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해서 관악의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네네. 또한 관악은 청년층 비율이 최고인데요. 이와 동시에 40대와 어린이 청소년 비율은 낮은 불균형이 있거든요. 네. 이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요한 공약으로는 교통 부분에선 서부선 조기 착공과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GTX-D 신림역을 추진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일자리 부분에서는 관악 S밸리를 활성화해서 창업과 혁신 기업을 유치해서 판교나 테일라밸리 못지않은 혁신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 결과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봉천천이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도 유치해서 의료 수요 충족은 물론 좋은 일자리와 혁신 성장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 좀 들르셨던데요. 안양 동안갑의 민병덕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보니까 내용이 서울대 안양 직통선 공동 추진 정책 협약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어제 있었고요. 예, 어제군요. 서부선은 서울대 정문까지 연결하는 것을 추진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철도 기본계획에 서부선과 경기 남부가 연장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관악이 수도권 교통 요충지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박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말씀들 또 공약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 신인 정치인으로서 또 세대 교체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가의 정치와 또 경제 혁신을 위한 공약도 발표하셨던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정치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예.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권은 누리면서 책임을 제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네네. 또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과거에 머문 것들이 많습니다. 예. 선진국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의 정비가 필요한데요. 네. 특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맞게 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는 세대 교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총선 판세도 잠깐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표심을 또 공략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군이지만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 그러니까 151석을 확보해야 한다, 얻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네네.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남이 못해서 얻는 지지율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 심판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민주당이 실력 있는 대안정당임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몇 석 정도 예상하세요? 저야 뭐 최대한 총선 전망가 대표님과 비슷한 총석 의석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51석 이상은 희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셨고 네. 현재 또 관악 경제사회연구소장도 맡고 계신 만큼 이 서민들의 체감 물가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 그중에서도 민생경제, 이게 이번 총선에 어떤 표심을 가를 수 있는 키워드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네.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네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마추어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예. 재판단이 875원으로 아시는 대통령이 어떻게 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경제 문제로 총선 표심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하자면 좀 윤석열 나이로 평가되는 한 살 젊게해진 것뿐이라는 평가도 많거든요. 예. 특히 재정 분야 전문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는 오르고 무역 적자가 높아지며 저성장이 구축됐고요. 세수 펑크로 인해서 민생 예산이 삭감됐던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는 좋은 후보가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밀어주시면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파값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뭐 대통령실이 또 어떤 반박을 내놨어요. 그 야권의 어떤 여러 지적에 대해서 이 농축산물 가격이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크고 또 지난 정부에서 뭐 대파랄지 뭐 계란이랄지 이렇게 최고 가격을 기록했는데 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하신 대파 가격 875원도 그 대형 마트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의견 주신다면요? 그거는 일부 그 매장에서만 한의를 받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시방편적인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요. 진보당과 연대하는데 좀 비판적인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이 민주비례정당 대신에 조국 혁신당을 택했다.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조국 대표의 발언처럼 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기대하는 민심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조국 혁신당 대표님의 거주지가 봉천동 저희 관악갑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경선 승리 후에 축하 메시지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현역 의원 42%를 교체하는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네네. 힘있게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구는 물론 비례까지 민주연합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승리한 이후에 민주당 정신을 되살리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었는데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이 또 불거졌을 때는요. 노무현 정신이 훼손됐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논란들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이 표심도 이탈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탈당해서 출마하신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거든요. 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계승하고 네네. 부족함을 채우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요.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어떤 대화에 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에 또 병원을 찾아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좀 대화도 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요. 뭐 지금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입장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어떤 대화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한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부는 의료 관련된 현재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고 불편이 나오고 있거든요. 책임 있는 자세로서 의료계와 대화하는 부분은 평가합니다. 도덕하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독단적이고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각종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요, 국민 대다수가 지금 의대 증원 문제는 찬성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너무나 증언에만 목적을 하지 준비도 부족했고 의료계와의 타협을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 최근의 최고 지휘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좀 출석을 하시면서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는다. 근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대표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수행할 때 검찰의 과도한 기소권 남용으로 많은 방해를 받아왔거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어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선 전까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관련 재판 또 다른 재판에서 한 2재판 정도 출석을 또 앞두고 계신데 이런 출석 관련된 내용들이 총선 어떤 판세에 영향을 줄지 또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것들 때문에 이미 저희 지지율에 다 반영됐다 보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들은 저희가 떳떳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두 가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어떤 발언들 관해서 굉장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은 뭐 셰셰 관련된 말이랄지 아니면 강원 서도랄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국민들께 소통하다 보면 간혹 오해되는 발언을 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맥락을 좀 봐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한 어떤 그 말의 실수로 인한 지지율의 악영향보다는 국민들께서 매우 현명하시기 때문에 현재 총선을 어떤 선거로 규정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전반적인 국민들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지지율에 악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 현명한 선택으로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을 밝혔더라고요. 총선 비용 마련 위해서요. 파란 불꽃 펀드라는 모금에 나섰는데 한 50여 분 만에 뭐 200억 원이 모금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어떤 약진 이런 여파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총선이 2주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이러한 윤석열 정부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민심의 흐름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되신다면 이제 초선 의원이 되십니다.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국회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 포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관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정치 개혁에도 힘을 쓸 예정인데요. 저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후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정치인 박민규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개혁에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또 후보님은 어디로 향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녁에 각종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짧은 시간이지만 눈을 마주치며 관악구 유권자들에게 인사와 지지를 호소드리러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민규 서울 관악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학님께서 농산물 가격은 기후의 영향이 큽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2부 이어갈까 합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네네. 자,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라는 노래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아서 부활한 천안함을 취재하고 온 KBS 강나루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또 중국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손준호 선수의 귀국 얘기도 파파뉴 코너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태국과 월드컵 예선전 또 2차 예선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격돌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한국이 세계 52위를 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길었던 겨우내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